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1일 수요일이라서 또 촬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이 국제정치에서 아주 대단히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5월 18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그 올린 글이 있는데 그 올린 글이 정말 지난주는 히스토릭 위크, 역사적인 한 주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임시지만은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스위스에서. 그리고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3개국을 이제 4일 동안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이 정말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 군사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업적을 이룬 그런 그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방문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평정하였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중동 여행이 대단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끄럽고 뭐 혼란한 것을 이제 평온하게 만드는 것을 평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의 중동 방문이 중동을 평정한 일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트럼프의 중동 평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스토릭 위크라는 거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도 올린 그 내용이지만은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미국이 물건도 뭐 많이 팔았습니다. 거기 적어놓은 건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는 6천억 달러를 이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 가서는 2천억 달러.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아랍 연방공화국이죠. 거기 가서는 1.4조, 그러니까 적어도 3조 2천억 달러 이상의 그 거래를 성사시키고 왔습니다. 3조 2천억 달러.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대한민국 GDP 거의 2년치에 해당되는 그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뭐 비행기도 많이 팔고 오고 그리고 또 무기도 많이 팔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숙적인 시리아를 이스라엘 편으로 만드는데도 성공을 한 것 같은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중동 방문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그 베센트 장관이 스위스에서 중국의 부주석을 만나가지고 임시 뭐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90일 동안 이 관세 협정을 일단은 타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이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미국이 전혀 지지 않은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중동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날 이 협상을 90일 동안 이제 유예를 시켰습니다. 90일 후에 다시 보자. 중국이 잘 지키면은 또 뭐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또 다시 이제 그 엄청난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판대기를 들고 나와서 미국은 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 관세를 매기는데 그 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얼마를 매긴다는 쭉 도표를 들고 나온 거 사진 생각나실 겁니다. 그 판대기에 써 있는 바에 의하면 맨 위에 중국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상품들에 대해서 67%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34%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5월 12일 날 그것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미국은 30%,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것보다 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0%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4했던 것이 30으로 됐고 중국은 미국 거에 대해서 67%를 10%로 내렸으니까 중국은 거의 미국의 상품을 거의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수치만 가져고서도 미국이 압승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 물건에 대해서 10% 관세를 붙인다는 것은 중국이 그 진정한 미국 물건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단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역 협상은 미국의 압승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벤자민 네타냐후 그 총리를 옆에 두고 또 아랍 국가 이 수장 두 사람을 두고서 백악관에서 사인한 이것을 2020년 9월 15일 날 있었던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1차 임기가 거의 끝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전에 바쁠 때인데 아브라함 오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오코드라는 것은 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잘 할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은 그런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 오코드라고 따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승인하는 나라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 오코드라고 그러는데 2020년 9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UAE 이번에도 방문했던 그 나라죠. 그리고 바레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 그 수장을 불러다가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식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의 중동의 지진을 불러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물론 이제 미국이 중재를 다 했습니다만은 모로코하고 수단을 또 국교 정상화를 함으로써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 나라가 하나 둘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중동 보면은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는 중동이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미국의 석유가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중동의 석유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그 중동 석유 파동 이후에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동이 정말로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은 그 석유가 무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석유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때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 이제 가장 막강한 지역이 되었고 그 석유를 무기로 해가지고 중동 정치가 세계 정치의 이제 핵심으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UAE 등 3국을 다시 방문했고 이 세 나라랑 아주 완전히 우호적인 딜을 했고 그리고 이 세 나라들은 또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최근에는 그 아브라함 오코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 오코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오코드에 들어간 나라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죽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한 나라는 이제 뭐 이란을 제외하면은 뭐 좀 힘이 센 나라 중에서는 이란 외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지위가 상당히 안전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룩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정한 나라들을 대충 보면은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그리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 UAE는 뭐 원래 있던 나라고요. 그리고 시리아가 지금 아사드가 쫓겨난 이후에 뭐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임시정부의 수장이 알카이다 테러리스트 출신입니다. 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불러가지고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시리아 대통령한테 과거에 뭐 테러리스트였고 아주 이 핵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해라. 그리고 테러를 잡는데 미국하고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테러리스트 다 쫓아내고 이런 그 참 힘든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시리아 국민들은 미국이 이 제재를 푼다는 소리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막 그 환희의 그 춤을 추고 데모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대폭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힘으로도 이제 친구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6.1 전쟁 이후에 그 이집트를 이스라엘이 참 무참하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집트는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한 나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스카이 뉴스라는 호주 방송에 나온 겁니다. 시나고그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시나고그가 있고 그것도 뒤에는 모스크라는 건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처치는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시나고그와 모스크와 처치가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트럼프의 업적을 치하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가 이제 크게는 뭐 돈 얘기가 그냥 그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번 4일짜리 여행은 비즈니스와 투자 관련 여행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부풀리는 걸 좋아하니까 4조 달러 정도 딜을 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6천억 달러 이 거래를 성사시킨다면은 앞으로 10조 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0조 달러 그러면은 세계에서 10조 달러 이상의 GDP를 내는 나라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돈이 10조 달러에 이르게 될 거야. 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여행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말로 표현합니다. Make money, not war. 돈을 벌자, 전쟁을 하지 말고. 이것은 이론으로도 있는 얘기입니다. 전쟁 이론 보면은 국가들이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은 평화가 온다라는 뭐 그것이 완전히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론이 한때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맨체스터라는 곳이 뭐 영국으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쯤 되는 데입니다. 그 맨체스터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 이론은 뭐냐면은 Let's trade, not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사합시다. 전쟁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또 거래를 하고 상업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줄어든다. 바로 트럼프가 그런 일을 하고 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방문국 중에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카타르의 넓이가 우리나라 뭐 경상북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카타르가 한 11,000쯤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미국한테 1.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그러놓고 직접 성사된 것 중에 하나가 보잉의 여객기, 보잉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비행기 회사죠. 그거를 2천억 달러어치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 달러 그러면은 대형 비행기 보잉 787 정도 되는 비행기 160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너무 숫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에 이 큰 비행기들을 160대씩이나 사다 놓겠다 그러고, 그래서 참 트럼프가 역시 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X에서 본 뉴스인데 이게 주류 언론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데모를 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한테 항복하라고 데모를 한다? 그런 거는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산 X라는 매체가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근에 큰 전쟁은 전부 다 중동에서 치른 전쟁입니다. 9.11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하고 이라크에서 전쟁하고 그 전쟁이 몇십 년 지속됐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평론가들이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가 이제 큰 전쟁을 했죠. 아들 부시가 9.11 이후에 이라크와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했는데, 부시는 아들 부시입니다. 중동 문제를 폭탄과 탱크로 해결하려 했으나 비참한 실패를 거두고 말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동을 3일 만에 힘과 존경으로 변화시켰다. 힘을 쓰지 않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과시했고,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트럼프의 중동 방문을 중계 방송하는 것을 많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정말 이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정말로 그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부시 대통령은 총과 폭탄과 탱크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했는데 트럼프는 힘과 존경을 통해서 중동 문제를 단숨에 아주 좋게 해결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많은 그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의 방문은 정말 역사적이다, 히스토릭. 그리고 사실은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다. unthinkable, 그 historic and unthinkable peace deal 미션 해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평화를 이룩하는 그 미션을 이제 이룩했다는 겁니다. He is promoting business, prosperity and peace. 이제 장사를 하게 되고 중동 나라들이 전쟁할 확률이 확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비즈니스를 했고 번영을 초래했고 그리고 평화도 가지고 왔다. 이거는 트럼프밖에는 하지 못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거기 뭐라는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게 트럼프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2024년 7월 13일 그게 뭡니까? 트럼프가 유세하는 날 그 총이 그 귀를 스쳐가는 날이죠. 2024년 7월 13일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세계와 미국을 구했다라는 그런 그 칭송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이 폭스뉴스에 트럼프의 그 방문을 정말 그 이 기록적인 방문이라고 이제 하면서 This is what leadership looks like. 바로 이런 것이 지도력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도력이 아니겠느냐, 리더십 아니냐. 그리고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이제 앞당겼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사우디 방금 얘기했지만 사우디하고는 6천억 달러, 뭐 작은 돈 아니죠. 그리고 카타르하고는 1조 2천억, UAE하고는 1조 4천억의 거래 성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돈만 가지고서 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돈 플러스 이제 군사 지정학이 들어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는 아마도 제일 큰 나라일 겁니다. 뭐 땅 넓이도 넓고 돈도 많은 나라고 국방비도 많은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6천억 중에서는 우리나라 국방비 한 3년치보다 더 되는 돈을 사우디가 미국 무기를 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400억 달러 정도가 미국 무기값인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45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3년치 국방비를 사우디가 한 칼에 미국 무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 사우디라는 나라, 뭐 카타르도 참 부자 나라죠. 조그만 나라들이지만 되게 부자입니다. 이 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경제를 미국하고 다 그 미국에 올인하는 꼴이 된 겁니다. 뭐 몇 조씩 투자를 했으니 이 나라의 경제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은 여기서 밀려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를 샀으니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무기를 대한민국 국방비 3년치보다도 더 많이 샀는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이 돈으로 이 경제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군사가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국은 밀려났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러시아 밀려났고 그래서 그 아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평론가들은 이번에 트럼프의 중동 방문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필오프가 뭡니까? 우리 과일을 칼로 이제 껍질 까는 걸 필오프라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그냥 과일 껍질 벗기듯이 벗겨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판 무기가 1,420억 달러입니다. 1,420억 달러. 참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제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방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국방비에 3년치가 넘는 이런 그 딜을 하고 왔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미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월 16일 이제 순방을 거의 마칠 무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중동에서 내가 거래를 성사시킬 돈은 10 트릴리언, 10조 달러 정도 될 거다. 이건 뭐 좀 과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그 액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조 달러. 뭐 대한민국 1년 GDP가 1.7조 달러 정도 되니까 뭐 한 우리나라 GDP의 6, 7년어치를 앞으로 자기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이제 폭스 뉴스를 통해서 그 생중계하는 거를 이제 뭐 여러 나라를 봤습니다. 방문국 세 나라 가는 곳마다 참 최고의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마치 트럼프를 왕처럼 대해줬다. 트럼프는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죠. 그런데 트럼프가 왕 같은 대접을 가는 곳마다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강압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대환영을 해준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텔레비를 통해서 다 봤을 텐데 트럼프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공군 1호기라고 그럽니다.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는데 에어포스 1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근접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 전투기 6대가 와서 그 미국 대통령 비행기를 그 경호를 해가지고 착륙할 때까지 같이 날아줬는데 뭐 이거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도 돼야지 이런 것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들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 비행기를 그러니까 에스코트라고 그러죠. 옆에 같이 날아준 것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첫 번째 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참 날렸던 대통령이죠.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고 강한 미국을 만들었고 소련을 붕괴시킨 냉전을 끝낸 대통령이었는데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받았던 그와 같은 그 대대적인 환영을 트럼프 대통령도 받았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줬고 뭐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그 미국 대통령 차를 비스트라고 합니다. 비스트라는 거는 짐승이라는 뜻이죠. 그 대통령 전용차가 뭐 로켓포도 막을 수 있고 박격포 같은 거 다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그 튼튼한 차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도착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말이 그 경주용 말 이런 것들이 아주 끝내주는 그 세계적인 명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명마들인 것 같아요. 이 명마를 탄 경호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차 옆에서 같이 이제 호위하고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딜을 했는데 6천억 달러.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보기에는 6천억 달러가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다른 뉴스들 보니까 트럼프가 6천억 말고 1조로 하지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총리가 왕이죠, 왕.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뭐 그럽시다라는 식으로 동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뭐 도착할 때도 그 뭐 거기 온도가 화씨로 100도니까 우리나라 온도로 한 40도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더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뭐 사람들이 나와서 비행장에 서 있다가 비행기가 딱 하니까 그 양탄자를 이렇게 둘둘둘 밀더라고요. 그 트럼프 내리는 비행기에 맞춰서. 그리고 뭐 며칠 동안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갈 때도 바로 비행기까지 나와서 그 나라의 제일 뭐 왕이니까 이건 뭐 보통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환대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타르까지는 뭐 비행기 시간이 불과 뭐 몇 시간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나라니까 거길 가는데 또 카타르 전투기가 나와서 또 같이 환영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그 대통령이 됐다는 그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카타르 공군도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였다.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장면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앞에 그 자동차들이 빨간색 칠한 자동차들이 몇 대가 가는데 그 두 대가 바로 테슬라 트럭이더라고요. 사이버 트럭을 빨갛게 색칠을 하고 아마 경찰차쯤 되겠죠. 그리고 뭐 낙타 부대 또 그 기마 부대 해가지고 기마 부대가 미국 깃발, 카타르 깃발을 들고서 트럼프를 환영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그 국가가 힘이 세니까 근데 뭐 꼭 국가가 힘이 세다고 다 이런 환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뭐 지난번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갔을 때는 솔직히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조롱도 당하고 뭐 미국 대통령답지 않게 이렇게 그 망신도 많이 당하고 그랬죠. 사이버 트럭이 트럼프의 전용차를 에스코트하는 장면. 여기 이번에 갈 때 미국의 기업인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참 감동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동차 그리고 미국 대통령 비행기가 갔을 때 옆에 따라붙은 그 나라의 비행기들이 다 미제 비행기입니다. F-15 이런 미제 비행기가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 나라들이 미국하고 진짜 친구라는 것을 과시를 했죠. Trump is being treated like a king.
뭐 자기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뭐 미국 국민들한테도 뭐 괜찮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둠이 깔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시가 행진을 하는데 요거 그 카타르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카타르에서 약간 좀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이 그냥 양쪽으로 하얀 옷 입고 섰는데 얘네들이 그 얼굴에 뭐 이거 들러쓰지 않는데 머리가 전부 길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야 이거 참 재밌는 춤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아얄라 댄스라는 댄스를 합니다. 아얄라 댄스라는 그 이쪽에 아주 참 정말 귀빈이 왔을 때 그리고 결혼식 같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는 춤인데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러죠. 그 뭐 어린 소녀들이 머리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그를 흔들어대는 이게 유네스코에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환대를 받은 겁니다. 머리카락 춤이라 헤어 댄스라고 그러죠. 머리카락을 추던 소녀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주는 것을 트럼프가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랍에미레이트 갔을 때도 뭐 초호화 대우를 받았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훈장도 받았는데 민간인한테 주는 최고의 훈장을 트럼프한테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야 이번에 가서 이렇게 평화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노벨상 받는 거 아니야? 저는 안 받는 데에 걸겠습니다. 못 받는 데에 걸겠는데 노벨 평화상은 우파한테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파 중에서 노벨 평화상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그 좌파적인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뭐 모르죠. 또 워낙 그 큰 일을 했으니까 바로 이 상 받는 장면입니다. 커다란 금패처럼 생긴 것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아주 그 명예로운 그런 그 여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스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awarded UAE's highest civilian honor. 그러니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트럼프가 UAE로부터 받았다. by country's president. 그 나라 대통령한테 이제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 국가의 자랑이 되고 또 뭐 개인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버즈 칼리파라고 부르죠.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 그 빌딩을 트럼프가 왔다고 완전히 미국 성조기로 그냥 전부 다 그 칼라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근데 밑에는 미국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그 띠로 표시하고 그리고 중간 위로부터는 파란색에다 별표를 그려가지고 완전히 미국 깃발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빌딩에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런 그 포폼을 보였죠. 네, 뭐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을 이렇게 미국 국기로 그러니까 불을 쏴가지고 치장을 한 이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사람 뭐 그냥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그냥 자제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제 소개하는 사람인데 작년만 해도 미국은 세계의 조롱거리였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나라도 미국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그 뭐 우리말로 애들말로 자뻑을 했습니다. 자뻑이지만은 그만큼 뭐 잘했다라는 것을 이제 뭐 어디 가서 과시해도 될 정도로 참 성공적인 여행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때도 참 얼마나 그 환송도 거창하게 해줬는지. 그래서 그 인도 신문에 인도 방송에 그랜드 페어웰 잘 가시오도 보통 잘 가시오가 아니라 그랜드 페어웰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묘사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돈 많이 벌은 거라기보다도 시리아가 아주 그 숙적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그리고 시리아는 친소고 그런데 그 친소 시리아 아주 아사드라고 좀 고약한 놈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축출되고 그리고 지금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의 수장도 완전히 그 왕년의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현상금이 뭐 몇백만 불씩 걸렸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트럼프를 만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리아를 방문한 건 아니지만은 이번에 세 나라를 방문하고 그리고 국가의 수장은 4명을 만난 그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당신 앞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를 정상화하시오. 아브라함 오코드에 한 나라를 추가시키는데 시리아가 추가됐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숙적이 하나가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뭐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사진 보겠습니다. 그 3명,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시리아의 그 대통령이 왕고예요. 아메드 알 사라, 이름이 아메드 알 사라인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 오코드에 가입하시오. 가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끝나면, 그리고 또 뭐 더 잘하면 미국한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리아 국민들이 참 좋아서 나와서 이제 좀 환희의 데모를 벌이고 있는데, 인도의 한 방송이 중동 순방을 트럼프의 중동 순방을 그랜드 웨스트 아시아 피봇, 그랜드 웨스트 아시아 피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 대단한 건데, 이제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을 아시아 피봇 투 아시아라고 얘기했죠. 아시아로 왔다 했는데 웨스트 아시아, 서아시아를 향한 트럼프의 대단한 피봇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사람이 그 보니까 $10,000,000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이군요. up to 10 million reward. 이 사람 잡으면은 1,000,000불 주겠다는 그 참 그 악당인데, 이 사람이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좀 속하고 다른 말도 막 하는데, 시리아 대통령 그 친구 대단히 훌륭해. 젊고 매력적이야. 그리고 터프가이야. 과거 경력도 대단해. 그는 파이터, 워리어. 그는 정말 쌍꾼이야. 그는 모든 것을 다 엮어낼 수 있는 진짜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그 젊은이를 한껏 추결주고, 그러고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할 것. 둘째, 팔레스타인과 외국의 테러리스트를 모두 추방할 것. 좀 한 10,000명 정도 있는 모양이에요. 다 추방할 것. 세 번째, 미국이 지금 ISIS, 중동의 골치 아픈 테러 집단이죠. ISIS 폭도들하고 싸우는데 시리아 너도 도와. 그리고 ISIS를 지금 격리해 놓는데 그 격리 시설을 너희들이 장악해. 그럼 우리는 뭐 해줄 줄 알아? 제재를 풀어줄게. 이거 뭐 별로 많은 것도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시리아가 미국과 함께 반테러 전쟁을 하다니,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승인하다니, 예, 바로 이런 그 대단한, 저는 이번 여행 중에서 뭐 제가 이제 국제 분쟁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가장 큰 업적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Syrians celebrate U.S. decision to lift sanctions. 제재를 이제 제재를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시리아 깃발을 휘둘면서 환호를 한다. 네, 참 수억 달러를 지금 수조 달러죠. 수억이 아니라 수조 달러를 걷어왔고, 그리고 그 경제를 미국에 엮이게 했고, 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미국에 엮이게 했고, 그럼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아예 껍질째 벗겨버렸고, 그리고 시리아를 자기 편으로 만든 그 바로 3일 동안에 일어났던 그 대단한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 일주일 동안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릭, 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중동을 미국의 경제력에 엮어놨다. 그래서 그랜드 피봇 투 웨스트 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동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 높여놨다. 그리고 중동을 미국화시켰다. 이것이 첫 번째 업적이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친이스라엘 세력을 대폭 확대하였다. 아브라함 오코드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 걷어치워내었다. 이것이 이번 트럼프 방문의 그 중요한 그 결과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뭐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